도형의 이동에서 마지막 남은 주제는 요 녀석들인데 이건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앞에서는 점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했고 도형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했는데 특히나 그 대칭 이동의 경우에 기준이 뭐였냐면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또 원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뚝 떨어져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해보자는 건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x, y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온 것만큼 이렇게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점 x, y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큼 한 번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 컴파스처럼 못을 딱 박아놓고 180도로 돌려서 여기다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길이도 같고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길이가 같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녀석은 이거고요. 얘는 기준이 된 녀석인데 주어져 있을 거거든 문제에. 그래서 이 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 요 녀석이야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점 어떻게 찾죠?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지. x랑 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었더니 a가 되더라. y랑 y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었더니 b가 되더라. 그럼 여기서 2는 요리로 올릴 거고 대문자 x만 딱 남겨두잖아요. 그럼 이건 x는 2a-x가 되고 y는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 점의 좌표는 2a-x, 2b-y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듣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쳐다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구나를 찾는 게 생각보다 약간 까다롭거든요. 이거는 요 얘기까지 마저 하고 나서 예를 들어볼게요. 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점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평행이동 대칭 이동도 점도 했고 도형도 했잖아요.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치고 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칠까요? 요 도형을 똑같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이 도형을 여기다 대칭 이동하면 여기 어딘가에 와서 도형이 생기겠죠. 이 녀석은 식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얘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가 아니지. 생긴 모양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점은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도형은 점이 삐딱선을 탔으면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보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x, y였던 점이 2a-x, 2b-y가 된 거야. 이제 요 녀석이 x좌표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y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fx 똑같이 x, y에서 좀 그러네. 이 fx, y는 0인데 이걸 pq라고 바꿉시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p, q라는 점이 있었고 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은 2a-p, 2b-q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도형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면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f의 2a-x, 2b-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건데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치면 fp, q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이 모양 만들러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니까 x 자리에 2a-p를 집어넣어서 fp가 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 y 자리에 2b-q를 집어넣어 보면 2b에서 2b-q를 뺄 거니까 알아서 q가 이렇게 남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점을 평행이동하든 점을 대칭이동하든 도형을 대칭이동하든 생긴 모양새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그래서 쳐다보고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혹시 이거 지워도 되나?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이거? 이렇게 생긴 식 본 적 있어? 이거 뭐 얘기하는 거다? 별론가 본데? 그럼 이렇게 볼까요?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얘 이걸 뭐 한 거죠? 얘랑 무슨 사이야? 원래 y는 fx라는 녀석이 있었고 얘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야. 근데 이거랑 같아요라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나 원래 거랑 똑같대. 무슨 소리일까? 원래 f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생겨 먹었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원래 f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게 생겼다. 그런 뜻이야.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f 뭐랑 둘이 같대잖아. y좌표 둘이 같다는 이야기거든. 함수값 둘이 같다고. 그런데 함수값이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를 살펴보면 한 놈은 마이너스 x고 한 놈은 x야. 여러분이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넣을 텐데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3이 되는 거야. 계속 달라지거든요. 근데 달라져 봤자 그 둘의 합이 항상 일정해요. 0으로. x에다 니네가 뭐 넣을 거야라고 정해봤자 어차피 뭐 10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랑 10이잖아요. y좌표 둘이 같은데 그 y좌표 둘이 같은 점의 x좌표 살펴보면 마이너스 10이랑 10이라는 거야. 얘네 둘은 더하면 항상 일정해요.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더해서 반띵한 게 일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중점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중점이 어디다? x는 0이다 그 얘기예요. 더하면 맨날 빵이니까. 그래서 y좌표 둘이 같은 점이 있대. 그 두 점의 중점 살펴보면 항상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x는 0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y축 대칭이동 했는데도 원래 거랑 똑같아. 생겨먹은 녀석이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y좌표 둘이 같은데 그 둘의 중점이 x좌표 0이니까 x는 0에 대해서 좌우로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된다고요. 얘를 약간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볼까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f2-x랑 fx랑 같대요. 얘도 이거부터 보는 거지. 원래 y는 fx에 있던 녀석이거든. fx가 이렇게 됐대. 뭐 한 거다고? x 자리에 2-x가 들어간 거야. x 자리에 2-x가 들어간 거야. 뭐 한 거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야. x는 1, y좌표는 그대로 있는 거고 x좌표만 2a-x가 된 거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y는 그대로거든. y좌표는 안 변했다고.
y좌표는 안 변했다고 x좌표만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이건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녀석이다 라는 거야. x 대신에 2-x가 들어갔으니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랑 원래 fx랑 똑같대. 무슨 소리냐면 fx 자체가 원래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생겨 먹었다 그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 이거 대칭축이 1이야 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돼. 역시나 이거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F 뭐랑 둘이 똑같대. Y좌표가 똑같은 점이 있는 거야, 두 개. 그런데 그 두 점의 X좌표를 살펴보면 2-X고 X거든. X에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넣을 거라고 마음 먹는 순간 숫자 두 개가 결정이 나겠죠. 둘 다 계속 변할 거란 말이야. X에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어보면 둘이 계속 바뀔 건데 그래봤자 이 둘은 더하면 항상 2로 일정해요. 더하면 일정해. 더해서 반띵하면 일정해. 더해서 반띵해. 중점이야. 중점이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Y좌표 둘이 같은 점이 있는데 이 둘의 중점은 항상 X좌표가 1이라고. Y좌표 둘이 똑같아. 중점 X좌표 1이라고. X는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아하 fx 자체가 원래 x는 1이란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애초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 자체가 x 자리에 2-x가 들어간 거니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좀 이따가 또 할 얘기긴 한데 너무 어려운가? 그래도 해야 돼. 어렵다고 안 할 수 없지. 이거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원래 y는 fx라는 녀석이 있었고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x축으로 글자 이러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건 x 대신에 x-2를 쓰겠다는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x-2를 쓰는 거라고. 그럼 요 x 자리에 x-2를 쓸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에 x-2야.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뭐 이건 2-x라고 쓴 거니까. 그지? 얘를 y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 할 거야. 그게 얘거든요. 그림 하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x축에 y축이 있고 뭐 그릴까요? 원 같은 거 하나 그려볼까요? 원. 뭐 대충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리고 이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뭐 1, 2라고 할까요? 두 칸 정도면 뭐 한 요만큼 정도? 그죠? 요 정도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얘거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 근데 사실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냥 대칭이동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어려운 소리인 게 맞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도형의 방정식 맨 처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도형의 이동 이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우려 먹어야 돼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이제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학 갈 때까지 나오는 거야. 계속 우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알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설명하겠지. 알아들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어쨌든 그래서 얘를 쳐다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 왜 어디서 나오는 거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2a-x를 넣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아하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조금만 더 할게. 비슷한 걸로 써놓고 할 걸 그랬나? 지금 방금 요거 했어요. 이거 뭐였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야. y축 대칭해서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네. fx가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구나. 였다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건 뭔 소리일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요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보내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럼 얘하고를 비교하는 건데 이건 또 거꾸로 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는 거지. 그럼 이거 y는 fx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쓴 거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쓴 거야. 원점 대칭 이동한 거예요. 원점 대칭 이동한 거랑 원래 거랑 똑같대. 애초에 생겨 먹은 게 원점 대칭 이동 이게 생겨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건 그 녀석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야 그런 소리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건 보통 이제 1차 함수니까 원점 지나가는 직선처럼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거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얘를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fx랑 f-x를 더해서 0이다 하거든요. 왜 이렇게 썼냐면 f 뭐랑 둘이 더했어. 근데 0이라고 일정하대요. 더해서 숫자야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합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중점이 존재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x좌표 보면 얘네 둘이 더하면 0이야. x좌표의 중점이 0이야. 그때 y좌표의 중점도 0이야 라는 소리예요. 곡선 위에 도형 위에 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점 x좌표의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라고 작정하는 순간 뭐 3 넣을 거야 하는 순간 3, 마이너스 3 자동으로 두 개가 골라지죠. 중점이 0이 되도록 하는 점 두 개가 골라질 텐데 x좌표 중점이 0이 되는 거 그때 y좌표 중점도 항상 0이라고요. 그러니까 점 두 개가 항상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중점이 0,0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y좌표가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y좌표의 중점은 계속 달라질 거야. 하지만 x좌표의 중점이 0이라는 이야기여서 그냥 y축에 대해서만 대칭이라면 이건 x의 중점도 0, y의 중점도 0. 그러니까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요것도 약간 응용을 해보면 이런 건데 fx 더하기 f2-x가 4야. 어떤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x좌표의 중점이 1이고 y좌표의 중점이 2란 이야기니까 fx 자체가 1,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fx 그림 자체가 1,2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얘기야. 중점이 1,2거든요. 오케이? 이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도형 그려봤자 그릴 수 있는 도형만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직선이나 원이나 2차 포물선 요 정도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 되면 이상한 곡선들 많이 배우거든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도 했을 거고 상학함수 같은 것도 했을 그러니까 상학함수에 나오는 거잖아. 지호야. 상학함수 같은 데서도 나오고 아니면 수학 2에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좀 차수 높은 함수들도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와 어렵네 이거 아니고 x좌표 합이 항상 일정하네.
중점이 있다는 얘기구나. y좌표도 더했더니 항상 일정하잖아요. 4로. 그러니까 y좌표도 중점이 있다는 이야기구나. x도 중점이 있고 y도 중점이 있다는 건 두 점 자체가 중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 중점이 1,2야. 1,2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2a-x, 2b-y. 오케이? 2a-x, 2b-y. 얘가 2b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게 이 녀석이고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번엔 x, y라는 점을 이렇게 대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 점을 여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데칼코마니 하는 건데 얘가 하필이면 y는 x거나 y는 마이너스 x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얘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매번 엄청 귀찮지만 얘랑 이은 선분이 요 녀석한테 수직이야. 그리고 거리가 같아. 이 거리가 같다는 건 얘와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를 그냥 찾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매번. 뭐 얘네들처럼 뭐가 뭐 둘이 더해서 일정하고 어쩌고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2a-x 이런 거 아니고 맨날 요 따위로 풀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건.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도형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 그러면 이 점 위에 있는 거 하나 이리로 보내는 거고 이거 위에 있는 거 하나 이리로 보내서 이렇게 이으면 되죠. 그럼 직선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매번 이런 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선의 경우엔 점 하나는 교점이 그대로 지나가겠죠? 이 점 하나 살려두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잡아가지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 방법으로 해서 이 점 좌표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시면 되고요. 직선이 아니라 원 같은 것도 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원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할 땐 중심 좌표 잘 보라고 그랬어. 반지름은 어차피 안 변하니까. 도형을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을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땐 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심 좌표가 어디로 가는지만 살펴보면 반지름은 그대로일 테니까 그냥 요 원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재미없지만 요 따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그리고 책에 없는데 이것도 하는 김에 중요하니까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기할게요. 마지막 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추가를 하려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충분히 나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압축하거나 팽창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정석엔 이게 나와. 그래가지고 안 하기가 좀 그래서. 압축하거나 팽창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y는 2x라는 직선이 있어요. 둘 다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x축, y축에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y는 2x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좌표를 몇 개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1이고 여기가 2,2야.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1,2라는 점을 지나가겠죠? 그러면 y는 x를 가지고 y는 2x를 만들 때 이 점들을 다 이렇게 왼쪽으로 짜부를 시켜가지고 y축에 가까워지게
짭으로 시켜가지고 이 직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위로 늘려가지고 얘는 또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있던 걸 위아래 이렇게 늘려가지고 X축에서 멀어지게끔 늘려가지고 얘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이제 압축시켰다, 팽창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y는 x가 y는 2x가 된 건 짭으로 시킨 거예요. 그럼 팽창시킨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위아래를 팽창시킨 거거든요. 아니 결론적으로 얘나 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근데 차이는 뭐냐면 x 대신에 2x를 쓴 거냐 y 대신에 2분의 y를 쓴 거냐 그 차이예요. 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역시나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a, b라는 점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 점을 y축에 가까워지게끔 할 거야. y축에 가까워지게. 예를 들어서 x 여기다 그리면 안 되잖아. x축, y축 이렇게 있고 여기를 a, b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를 x축에 가까워지게 절반만큼. x축이랑 떨어진 거리가 요만큼이잖아요. 아니, y축이랑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잖아요. 이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야. 짭으로 시켜서. 그럼 얘가 요리로 옮겨가죠. 이 점의 좌표 뭐 된다? 이렇게 될 거다. 절반 줄어들었으니까. y축에 가까워지게 x축을 기준으로 짭시키는 거예요. x축을 따라서 이렇게 꽉 누르는 거라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었어. 뭐 이번엔 뭐 C, D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절반으로 압축을 시키면 이 길이가 반으로 뚝 줄어들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얘가 2분의 C, D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자면 압축된다는 건 비율을 따지는 거야. 평행이동은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이는 거라면 압축을 시키는 건 y축을 기준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뭐가 차이 나는지 이해되죠? 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x축을 따라서 2배만큼 압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압축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제가 설명할 때 계속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그림도 사실상 y축에 짜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압축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2배만큼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b라고 해서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다고 치자고. 얘를 똑같이 x축으로 2배 압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 대신에 2x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2배 압축했는데 좌표는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도형은 x 자리에 2x가 들어가야 돼요. 왜? 이거 대입하면 fa, b는 0이잖아요. 똑같이 fa, b는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여기 여기 x좌표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서 똑같이 얘가 되려면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네? 식은 2배가 돼야 돼. 그래야 원상복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x 자리에 2x가 들어갔다? 그건 짜부시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반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중심 좌표가 0,0이야. 반지름이 2인 녀석이거든요. 그럼 이걸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 압축시켰다고 치자고요. 짜부시킨 거야. 짜부. 이렇게 생긴 원이거든요. 이렇게 절반 딱 짜부시키면 2-2였던 게 1-1로 짜부러지겠죠? 요렇게도 짜부시키면 1, 2가 여기로 오고 여기 이렇게 짜부 되겠죠? 원이 이렇게 될 거라고. 반지름이 얼마로 바뀔 거다? 1로 바뀔 거다. 짜부 되고 짜부 될 거니까. 반지름이 1이 된다고? 1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2배 압축시켰으니까 좌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식은 2배가 돼야 돼. x 자리에 2x를 넣을 거라고. y 자리에도 2y를 넣을 거라고. 그럼 요거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고 4y 제곱이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얘가 이 노란색 곡선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 말은 RPM은 없어요. RPM이 똑같은 문제는 없는데 언젠가 하게 될 거라서 미리 얘기한 거고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다만 주기가 얼마죠? 미안해 서유라. 주기가 얼마죠? 특강 들었잖니. 몇 주 안 됐잖아. 주기 얼마야? 2파이. 이거 주기가 2파이야. 이거 주기 얼마죠? x자리에 2x가 들어간 거야. x자리에 2x가 들어간 거야. 왜 2x가 들어갔냐면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거든.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함수는 2배가 돼야 돼. 그래야 원상복귀가 되는 거라고. x자리에 2x가 들어갔어.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어. 그림이 짜부된 거라고요. 절반. 그래서 주기가 절반으로 빡 줄어드는 거야. 이거 할 때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압축하거나 팽창시키는 거 반대예요. 좌표가 2배가 되면 식은 2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야. y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키는 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녀석이라서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이 도형의 이동에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이것도 책에서 이 이동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좀 많이 빠졌는데 도형의 이동을 추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동해서 그런 모양새가 되었을지를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원래 fx, y는 0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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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대. 도대체 얘를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했을지 여러분이 추정을 해보는 거라고요. 일단 더하기 2 더하기 3 숫자가 붙었네. 평행이동 했겠죠? 뭐 어떻게 했을 텐데 평행이동 했을 거고. 얘는 괜찮은데 요 y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뭐 있다는 이야기야? 대칭이동 했다는 이야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언젠가 한번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뭔가 대칭이동도 했고 평행이동도 했어. 그렇게 해서 얘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동도 했고 평행이동도 했는데 문제에서 특별히 순서를 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대칭이동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기억하세요. 얘가 될 때 대칭이동도 했고 평행이동도 했을 텐데 그 둘 중에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편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게 편하다고.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대칭이동을 먼저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부호를 먼저 정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만들겠다는 거야. 요 놈이 되고 그 다음 요 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되었다는 건 뭐 했다는 이야기라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다는 이야기라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그럼 다시 요 녀석이 이제 얘가 될 거야. 평행이동 했겠죠? 어떻게 평행이동 한 거죠? 얼마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3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 도형이야 함수거든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거든요. 평행이동하는 건 뭐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x가 x 더하기 2가 된 거거든. 콤마 앞에 더하기 2 됐네. 이거 아니에요. x 대신에 x 더하기 2가 들어간 거고 똑같이 콤마 뒤에 원래 마이너스 y였던 게 마이너스 y 더하기 3 더하기 3을 했다고? 그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한가나 봐. 아니야. 아니야. y라는 문자 대신에 뭘 썼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묶으면 y 빼기 3인 거잖아. 원래 y가 써있던 자리에 y 빼기 3을 쓴 거라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졸지에 더하기 3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y 대신에 y 빼기 3을 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평행이동 아니야. 너무 쉽게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더하기 3이 된 거지 실제로는 y 자리에 y 빼기 3을 쓴 거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생겨먹었던 녀석을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꿨대. 이번엔 뭐가 추가된 거냐면 x랑 y의 자리가 바뀌었죠. y가 앞에 있잖아. x가 뒤에 있고.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다는 건 뭘 했다는 이야기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 숫자 붙어 있으니까 평행이동 했을 거야. x랑 y랑 자리가 바뀐 걸 봤으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호도 붙었거든요. 얘는 안 붙었고 얘만 붙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을 한번 했다는 거야. 그 대칭이동 2개랑 평행이동까지 해서 총 3개의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뭐부터 한다고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중에 대칭이동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칭이동이 2가지 있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것도 있고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것도 있거든. 그 둘 중에 y는 x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리를 먼저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일단 뭐가 먼저 될 거냐면 얘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x랑 y의 자리를 콤마 앞이냐 뒤를 먼저 정해주고 그 다음에 부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붙여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되는 건 뭐 한 거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요. 얘가 되는 건 뭐 한 거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겠지? x축 대칭 이동하면 y축 대충? 대칭. x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도형이야? 함수야? 문자 보는 거예요. 이건 콤마 뒤에 부호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고 보는 게 좋은 거야? 다시. 요 자리에 부호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도형이니까. 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문자를 보는 거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예요. 뭐 한 거다? y축 대칭이동 한 거다.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예요. 엄청 헷갈린다, 그죠? 응.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에 y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x를 쓰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라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다시 뭐라고요? fx, y는 0을 y축 대칭 이동하면 얘지.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니까. 이게 콤마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x라는 문자를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 얘가 되는 건 뭐 한 거야? 평행이동. 생각해야 돼. 누군가 대답하겠지 하고 너 자꾸 눈만 보고 있어. x축으로도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도 평행이동했습니다. y축 평행이 얼마큼 평행이동? x축으로? y축으로는? y축으로 마이너스 1. 그럼 x축으로는? 1. 여기 써있는 더하기 1은 x축 평행이동이야? y축 평행이동이야? 이거? y 더하기 1에 있는 이 더하기 1이 의미하는 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걸 의미하는 걸까?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걸 의미하는 걸까? 문자 보는 거야. y 대신에 y 더하기 1이 들어간 거예요. y라는 문자 대신에 y 더하기 1이 들어간 거야. 뭐 한 거다? y축 평행이동이다. 죽겠다 그죠?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x축 평행이동이거든?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한 거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묶으면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 그지? x 대신에 x 더하기 1 쓴 거잖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나죠?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어렵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렵게까지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RPM에 있는 문제 정도 풀리거든요. 근데 제대로 알고 가야지. 나중에도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아까 슬쩍 말하고 넘어간 건데 압축하거나 팽창하는 거 뜰까지 끼워 넣으면 이제 상악함수 하러 가는 거지. 막 미안해 서유라. 뭐 이런 거죠. 뭐 할까?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를 막 배우거든요. 위아래로 늘리는 거고 주기가 달라지는 거고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이런 걸 했단다. 네가 이거 다 얘네들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x 대신에 뭘 쓴 건지 y 대신에 뭘 쓴 건지 압축한 거고 평행이동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지 별거지. 졸라 어려운데.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대칭이동, 평행이동 중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대칭이동 먼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좀 생각하기가 편해서 그런데 평행이동을 먼저 한다고 틀리진 않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부호가 헷갈려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예를 들어볼까요? 평행이동을 먼저 했다고 치면 여기 더하기 2가 돼 있고 더하기 3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이거를 노란색 루트로 보지 않고 아니 숫자를 먼저 생각할래. 그래서 x 더하기 2, y 더하기 3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 한 거라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 들어갔죠? 뭐 한 거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다. 이런 순서대로 찾으셔도 돼요. 이리로 와볼까요? 얘가 얘 될 거예요. 평행이동을 먼저 할 거면 어쩌지 이거? 더하기 1을 먼저 하는 거야. x 자리가 x 더하기 1이 된 거거든요. 그 x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 하는 거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랑 y랑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뀌고 이러는 거거든요. 생각하기 싫죠? 하지 마. 이대로 하세요. 문제에서 특별히 얘를 어떻게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다시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으면 그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최초의 상태랑 최후의 최종적인 상태를 주면서 중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살펴봐. 그럼 그거는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 먼저 하고 평행 이동하고. 오케이? 자, 예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말한 김에 요거 먼저 하고 갑시다. 이거 너무 쉽죠? fx, y는 0이 fy, x는 0이 됐대. 뭐 한 거다? x랑 y랑 자리 바꾼 거다.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지. 이거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 찾으래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대칭 이동할 거니까 밑으로 그냥 꼭 내려오고 끝났지 뭐. 그죠? 완전 볼 거 없죠? 됐고요. 옆에 있는 거 요걸 하나 봅시다. 아, 이 그림 잘리겠는데? 일단 이렇게 먼저 볼까요? fx, y는 0이 f-x, y 빼기 1이 됐대요. 네. 부호가 바뀐 걸 보니 대칭 이동도 했고 숫자가 붙어 있는 걸 보니 평행 이동도 했거든요. 뭐부터 한다고요? 대칭 이동 먼저 한다고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한다는 건 일단 이거부터 만들겠다는 거야. 뭐 한 거다? y축 대칭 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 다음 이렇게 한대요. 뭐 한 거다? 지호야! 뭐 한 거다? 얘가 얘 됐대요. 뭐 한 거야? y축에 평행하게 1만큼. y축으로 1 평행 이동한 거다. 그럼 저 그림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라는 거야. 해보면 자, 이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축이 이거니까 이렇게 옮겨가겠죠? 이렇게 생겼다고. 그 다음 뭐 하라고? 1만큼 위로 평행 이동하라고. 위로 한 칸 올리라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지? 이거 답이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찾으면 돼요. 누구니? 여기서. 그죠? 3번이네요. 근데 이거를 봐봐요. 내가 정말로 맞게 찾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치면 fa, b는 0이 나와야 되거든. 이동한 결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원래 있던 도형에 2,0이라는 점이 있어요. 요 점이 있었다는 건 f2,0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아본 바로는 얘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올렸잖아요. 이 점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저거대로 하자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린 거니까 요 점이 여기로 갔다고. 그지?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2,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1을 대입한다고요. 그럼 누가 나와요? f 2,0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똑같이 나오죠. 맞게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 점이 원래 도형 위에 있었어. 이동을 했어. 이 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고요. 하나 더 할까요? 이런 거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f1,1는 0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한 칸 올렸어요. 이 점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어. 여기로. 그럼 이 점의 좌표 뭔데? 마이너스 1,2라고요.
이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대입하자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2를 대입해보니까 누가 나와요? F1,1는 0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맞게 찾았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찾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앞에 가서 예제 몇 개 더 보긴 하겠지만 뭐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요. 아까 충분히 다 설명했던 것들이어서 눈으로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인데 유형 10번.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얘라는 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얘가 가운데 껴있는 거라는 거야. 그죠? 얘를 여기에다 대고 대칭이동한 거니까 얘가 기준이 된 녀석이에요. 얘가 가운데 껴있는 거라고. 그 말은 얘와 얘의 중점이 이거다 그 얘기지. 그죠? 얘와 얘의 중점이 이거예요. 그걸로 A랑 B 짜주시면 돼요. 되죠? 여기 보면 나오죠.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요. 뭐만 보면 된다고요? 중심 좌표만 보면 된다고요. 그죠? 굳이 막 빡세게 하지 마시고 중심 좌표만 잘 보시면 되고 이 포물선 두 개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이 점 찾으래. 중점 어디인지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꼭지점만 보면 되겠죠. 2차 곡선이니까. 넘어올까요? 유형 11번. 점이 두 개 있는데 요 두 점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점이 두 개 있고 두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럼 이 직선을 정의해보자면 그건 누구다? 선분 PQ의 수직이등분선이다 그 얘기야. 그죠? 아까 대칭이동한 그림 그려서 알지만 P라는 점이 있고 L에 대해서 Q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PQ가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PQ 이어서 선분 만들면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수직 이등분선 찾으세요 그 소리네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보면 되겠죠? 그거의 수직이고 두 점의 중점 찾으면 되겠죠? 중점 지나간다. 그럼 기울기랑 점 나오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고요. 되죠?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거.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 놓은데요. 엄청 귀찮지만 얘랑 얘랑 둘이 기울기 찾으면 요 놈한테 수직이고요. 얘랑 얘랑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고요. 이 그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되죠? 굉장히 귀찮은 연립방정식을 항상 풀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요건데요.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우리 평면좌표 할 때 제가 그 유형 두 개 비교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점이 두 개 나오고 뭐 중간에 점 P가 있고 움직이는 점인데 이거랑 이거랑 최소값 구하세요. 완전 문제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최소값 구하세요랑 이거 최소값 구하세요는 푸는 방법이 완전 달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얘는 식을 쓰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잖아요. 이게 루트 더하기 루트야. 그래서 이건 식으로 못 푼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림으로밖에 못 풀고 얘는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루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식으로 푸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이 비슷한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식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못 풀고요. 그냥 선분의 길이 두 개를 더하세요. 그러면 식으로는 못 풀어요.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러 와 보면 y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대요. 약간 위에 있겠죠? 5,9가 있대요. 여기 있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를 구하세요거든요. P가 여기 뭐 이런 데 아무 데나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AP 더하기 BP 이거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란 이야기야? 이 상태로 못 풀지.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여기로. 그러면 아이 그림 좀 이상하네. 요 선분의 길이랑 요 선분의 길이는 같겠죠.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요 흰색 더하기 흰색이었던 걸 노란색 더하기 흰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소값 구하랬거든. 최단거리 구하세요.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럼 요 점을 살짝 옮겨서 요리로 옮겼다고 치면 이거 더하기 이건데 그건 역시나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이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 찾으세요. 그럼 어쩌면 된다고? 얘를 일자로 그냥 쫙 이어버리면 된다고. 그지? 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게 AP 더하기 BP의 최소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싹 이으면 되잖아. 어차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거기 때문에 AP 더하기 BP가 당연히 최소가 될 거다라는 말이라고요. 그죠? 결국 한 놈을 평행이동하세요. 그런 이야기고 이게 y는 x란 직선이니까 1,2를 2,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고요. 뭐 조금 문제를 더 해서 최소가 될 때 점 P의 좌표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가 될 때 점 P의 좌표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죠. 요 점의 좌표 알고 있고 요 점의 좌표는 나와 있으니까 두 점 이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참고로 A가 눈에 보여서 얘를 대칭이동 시켰는데 A가 아니라 B를 대칭이동 시키셔도 돼요. B를 대칭이동 시키면 1위로 오겠죠? 이렇게 이을 거라고. 어차피 똑같아요.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넘겨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 얘기는 끝을 내고요. 아까 설명한 거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없죠. 뭐 압축하는 거, 팽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동을 추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몇 개 없어가지고 설명 실컷 듣고 났는데 문제는 생뚱맞은 거 푸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